우크라이나 모토시치는 세계적인 전통의 구소련 엔진 업체로 전투기 엔진과 프로펠러 엔진, 수송기 엔진 등 거의 모든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 구소련 시절에도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엔진 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모토시치의 경영난을 틈타 주식을 모아 모토시치를 흡수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화가 미국에서 제트 엔진 부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이다기란 회사를 인수했듯이 우크라이나 모토시치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KFX도 추진 중인 우리나라 항공기 제조에 가스터빈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 기관이나 기업이 이모토시치라는 회사를 인수했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론 우크라이나의 금수 조치를 재정이 어려워져 모토시치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를 인수하려 하나 미국이 이를 우려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을 권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선진화된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소유한 지분 25% 정도가 3천억 원 정도라 들었는데 이런 기술은 돈을 주고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우방국들도 인수를 거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하여도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방산에 큰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 나라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혹은 관계기관 차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소련의 뼈대에 있는 항공기 제작 가문으로 떡대에 있는 안토노프-124-225 같은 대형 초대형 수송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모터시치가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 거대한 떡대를 날리기 위한 크고 아름다운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잠시요. 검색 좀. 크고 아름다운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D-18 터보팬 엔진과 개량형인 D-36-436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공격 헬기에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터보 샤프트 엔진까지 독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크라이나가 멀쩡한 상황이면 이 회사가 돈 좀 떨어졌다고 절대 해외 매각을 할 리 없는 회사지만 회사도 돈 떨진 지 오래고 나라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이걸 국제 매물로 내놨었더랬죠.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는데 자국 대형 수송기 및 수송기 베이스의 각종 바리에이션, 여객기 설계, 엔진 기술 등등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었죠. 그러자 서방에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의 압박과 견제를 넣었었어요. 덕분에 중국이 먹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주식 매입을 금지시키고 지금 상태에서 일단 주식 매매를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울분에 차서 서방 진영에 한마디 했죠. 야 이 비레리 새끼들아. 그럼 좀 비행기라도 좀 사주고 지랄해 라고. 사실 이게 미국의 압력이었고 저 욕도 미국 보고 한 말이죠. 미국이 중국 쪽에 엔진과 엔진 기술 넘기지 말라고 대놓고 지랄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조사해보니 이게 중국 지분 러시아 지분 합치면 50%가 넘어요. 즉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가 돼버린 거죠. 나머지 지분을 서방 국가의 어느 기업이 쥐더라도 러시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 지분이 실제 돈을 댄 주인이 중국이었던 거죠. 즉 합법적으로는 중국 회사인데 중국이 자국 거라고 떠들고 기술을 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라 괜시리 외교적으로 이를 벌이기 싫은 베이징에선 일단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캐피털 그룹이 참전한 상태죠. 구매하겠다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합법적인 주인인 중국에 이걸 넘기느냐 아니면 법원의 안보상의 마법을 부려 이걸 미국에 넘기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이야기엔 숨겨진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오리올 캐피탈 그룹은 금융회사예요. 저걸 사도 운영만 해요. 즉 저걸 다시 운영할 회사의 지분을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를 할 거거든요. 일본 도시바 반도체의 주인이 세계 회사인 것과 비슷해요. 일본 산업혁신단, 미국 베인 캐피탈, SK 하이닉스. 여기도 SK 하이닉스 빼곤 다 돈 만지는 고대지 반도체의 볕도 모르는 곳이라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캐피탈 그룹은 돈을 회전시키는 고리지 비행기엔 관심 없어요. 저걸 운영할 회사는 금융기업 뒤에 있는 그 누군가죠. 근데 그 숨은 주인공이 우리나라 업체라는 카더라 썰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업체가 저거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온다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다. 구소련 해체 당시 모든 시설과 자산은 해체 시점 소재지 국가에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졌던 구소련의 군사시설, 군사자산 등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구소련의 지원하에 군사기술 연구 개발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자산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략 자산으로 변모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들은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필자가 소개하려 하는 주대상은 항공기 엔진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엔타나 V125 있다. 우크라이나 말로 무리에는 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원래 비행기의 주목적은 구소련의 우주 왕복선인 브란과 그 관련 장비 자재의 수송으로 총 2대가 주문되었으나 그중 한 대만 완성이 되었다. 완성된 한 대는 기반이었던 언124와는 다르게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용 뒷문이 없었고 한 개의 수직 날개가 2개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제작 중이었던 나머지 한 대는 뒷문을 포함하면서 한 개의 수직 날개를 사용, 조금 더 효율적인 항공기를 구성하던 중이었지만 그 상태에서 구소련이 몰라 해체되고 우주 왕복선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행기의 수송 능력은 무려 최대 25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는 80톤의 화물을 싣고 5,000km의 항공거리를 가지는 모양이다.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도 길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 제3활주로가 유일하게 이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 비행기를 제작한 안토노브사는 구소련 시절 일루신과 함께 주요 항공기 제작 회사였다. 하지만 구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항공기 구매는 대폭 줄어들었고 자국 시장의 수요는 없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서방의 상업용 항공기와 경쟁도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일부 지방이 러시아의 합병을 결의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여 합병한 사건은 결정적이었다. 이 사태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적대국이 되었으며 그나마 소량의 항공기를 구입해주던 러시아와의 거래가 완전히 끊어짐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항공산업은 괴멸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며 협력을 희망해온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처음에는 안토노브 수송기에 대한 구매 의향을 보이며 접근하였는데 중국의 진정한 속내는 이 안토노브 수송기에 장착되는 제트 엔진에 대한 기술이었다. 구소련의 기계 제작국인 이브첸코 프로그레스는 안토노브 수송기를 위한 강력한 제트 엔진 D-18T를 개발하였고 그 생산은 우크라이나의 모터 시치사에서 하였다. 당시 소련 최초 주력 2만 kgf를 돌파한 최첨단 엔진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최우선적으로 이 D-18T 엔진부터 협력을 시작했다. 중국은 안토노브 항공사와의 협력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엔진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눈치챈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면 감사하나 기술을 가져가려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중국은 그간 추력이 강한 엔진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전투기를 수입을 해왔지만 아주 소량만을 수입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전투기를 개발해왔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기술 보호를 위해 개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맹점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 기술 출원 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기술 자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방요, 동맹국인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복제하기 시작하자 이제 러시아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알게 되어 기술만 빼내갈 것이라는 우려를 우크라이나가 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이 보유하게 된 최초의 항공모함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되던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최신 첨단 군사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곳인 것이다. 중국은 먼저 우크라이나와 대형 수송기 영역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안토노브 수송기의 주문을 하려 했지만 여기에 중국 국내 생산의 조건을 붙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엔진의 제작을 중국 내에서 하기를 원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단순 조립 생산이라면 중국에서 생산해도 좋았지만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줄다리기는 시간이 가면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사주지 않고 러시아의 항공기 구매는 사라지면서 경영 악화가 가속되었던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하나둘 조건을 풀기 시작했고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추력의 제트 엔진 기술을 가진 모터 C치사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1단계로 중국의 합작 공장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인수는 드디어 최근에 이르러 과반의 지분을 중국 측이 가져가는 형태로 결정이 된 모양이다. 중국은 그간 젠 시리즈 전투기의 추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중국의 최초 항모라운인 고에서 중국의 함재기는 엔진 추력이 부족하여 무기를 탑재하면 이륙할 수 없다는 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을 복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러시아는 더 이상 엔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모인 산동함은 랴오닝호보다 더 긴 활주로를 만들어야 했다. 중국이 개발해온 수직 이륙 항공기도 엔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중국은 강력한 중국 엔진을 중국의 심장, 중국심이라고 부르며 갈망해왔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신형 엔진의 추력은 이제 중국의 갈증을 해결해줄 전망이다. 중국에 이미 6개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대량 생산에 들어갈 모양이다. AI236D, AI450S, D-136, AI9500F 등이며 이 중 AI9500F는 바로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개발된 것으로 구식 RD93 엔진을 대신하여 중국의 최신 스텔스 기체인 31의 엔진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AI9500F 엔진은 미국의 F119급의 4세대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식 RD93의 추진력이 5098kg인데 비해 AI9500F 엔진은 9500kg이다. 사용시간도 2000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수년 후면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다량의 전투기들, 스텔스기, 수직의 착륙기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결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갈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항구가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러시아는 무력으로 해당 지역을 합병하였다. 만일 당시 서방에서 이를 막았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면 지금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첨단 제트 엔진을 확보하게